자, 주제 유형 해봅시다. 주제 유형. 주제 유형이 수능에서 너무너무 중요해. 자, 주제 유형이 우선 18번부터 24번까지 나오는 유형이야. 주제 유형은 목적,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신유형으로서 밑줄의 의미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41번에서 제목이 하나 더 나와. 그지? 근데 어찌됐든 전부 다 뭐야? 얘들은 주제야. 즉 뭔 말이냐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게요? 이거야.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 마음으로만 읽으면 된다고. 자, 근데 주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체를 이해한다면 주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18번부터 24번에 6개 나오고 41번에 제목이 나온다고. 근데 나머지 직접적으로 주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이는 유형들. 그게 총 15개야. 다 합히면. 따라서 직접적인 주제 묻는 게 7개.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주제를 알면 도움이 되는 게 한 8개. 그러면 독해가 28문제잖아. 28개 중에서 지칭, 심경, 일치, 그 다음에 장문 3문제 빼고 나면 실제로 수능 독해 문제 80% 이상이 주제 찾기야. 뭔지 알겠지? 따라서 주제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명심하고. 자, 그러면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문이 있고 이게 선택지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먼저 공격을 하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선택지를 먼저 공격을 해야 돼. 뭔 말이냐면 자, 봐봐. 선택지를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놨는데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공통단어와 특징단어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이 구분하기 편하게 여기 핑크색 계열이 공통단어, 노란색이 특징단어야. 즉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쪽에 나와 있는 얘들이 조기유학이란 단어잖아. 어릴 때 외국 가서 어학연수 가고 막 이런 거. 조기유학, 이게 공통단어야. 선택지에 2번 이상 나오면, 즉 5개 선택지 중에서 2번 이상 나오면 우리가 걔를 뭐라 그래? 공통단어라 그래. 그리고 걔가 결국은 뭐야? 이 글의 소재야. 즉 이 지문은 조기유학에 관련된 글이야. 이건 이미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즉 선택지에 2번 이상 나온 단어가 공통단어고 걔는 즉 그 공통단어는 뭘 나타낸다? 그 글의 소재를 나타낸다. 그러면 선생님, 근데 우리는 지금 주제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소재를 구체화하면 그게 주제야. 즉 뭔 말이냐면 이게 공통단어고 이 5개가 특징단어야.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느 국가를 선호하는지, 몇 살 때 가면 좋은지, 왜 조기유학을 가게 됐는지, 조기유학을 가면 단점이 뭔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실제로는.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끝난 거야. 이미 아직 우리는 지문을 읽지도 않았어. 근데 여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이 글은 조기유학이라는 타픽을 가진, 즉 이 글의 소재는 조기유학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 근데 이 글쓴이가 이 조기유학이라는 글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화했을까? 그건 이 5개만 생각하면 돼. 즉 조기유학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면 선호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면 시기, 몇 살 때 가는 게 좋은지를 얘기하고 있나? 아니면 원인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나? 조기유학의 피해, 단점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나? 이 5개, 이것만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즉 이게 소재지. 이게 글의 소재. 그리고 이 노란색이 뭐야? 글쓴이가 이 소재를 구체화하는 방법 5가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 2개를 더하면 우리는 뭘 바로 찾을 수 있어?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따라서 적어도 선택지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우리는 이미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끝났어? 이 선택지에는 조기유학이라는 단어가 2번 이상 나왔다. 따라서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조기유학에 관련된 거다. 자, 근데 이건 답 고르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답 고르는 데는. 어차피 지금 다 조기유학이니까. 그러면 이 조기유학이라는 글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지? 비용 문제를 얘기하고 있나? 아니면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면 몇 살 때 가는지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나? 이렇게 요 노란색에 목표를 두고 읽어내야 된다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면 절반이 끝난 거야 지금. 답을 향해서. 이미 절반은 간 거야. 지문은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뭐야 우리는? 이 글의 주제의 절반은 가버린 상태라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야? 우리가 선택지를 이용해서 이미 절반은 먹었어. 그럼 이제 어디를 공격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문을 공격하는 거야.
지문을 공격하는데 지문은 수능 지문은 보통 6개, 7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6개, 7개의 문장으로 글을 쓰다 보면 글의 전개 방식이 다양할 수가 없어. 따라서 선생님이 자 봐봐. 지금 선생님이 이제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봤지? 그랬더니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보면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이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첫 문장 또는 주제 표현 또는 연결사 앞뒤 또는 끝문장 요 네 군데에 나올 수밖에 없어. 6개, 7개 문장이야 고장. 뭔 말인지 알겠어? 막 500개 문장, 700개 문장 이런 게 아니야. 6개, 7개 문장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시오. 그러면 글의 전개 방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뻔하다고. 따라서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든 중국어든 불어든 무조건 뭐야? 6개, 7개 문장으로 주장을 펼치려다 보면 그 주장은 요 네 군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자, 이 글의 소재는 조기 유학이다. 근데 내가 집중할 건 뭐다? 내가 집중할 건 비용이냐, 국가냐, 그 다음에 시기냐, 원인이냐, 단점 요 5개만 생각하고 있대. 그 5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여기에 나와 있을 거라고. 이해돼? 자, 그러면 첫 문장이라는 건 당연히 어디든 있을 거고 끝 문장도 어디 생각해봐. 6, 7문장으로 말하는데 자기의 주장을 첫 문장에 말 안 하기는 힘들어. 또는 이야기를 끝맺을 때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지? 뭐 말인지. 따라서 주장은 첫 문장 또는 끝 문장에 나올 거고 어떤 지문이든 당연히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은 있는 거니까 무조건 세게 읽어야 돼. 그 대신 주제 표현하고 연결사 즉 주제 표현 여기 쌤이 다 써놨어. 명의 중 인물이야. 명의 중 인물. 명령문. 동사 원형이나 don't나 never로 시작하는 문장. 이거 안 써진 사람 자료에 정리해. 동영상 멈추고. 그 다음에 의문은 뭐 해야 된다는 영역 표현.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need to. 그 다음에 중요성을 나타내는 뭐 it is important to, it is important that 이렇게 나오면 뭐 하는 건 중요하다. 그런 거니까 뭐 당연히 주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용부어가 나오면 그것도 뭐야? 속담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그래서 주제 표현이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물음표가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주제야. 왜? 물음을 갖다 줬다라는 건 뭐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갖다가 기다려달라 이거거든. 그잖아. 누가 전화했고 선생님 저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그 말은 뭔 말이야? 그 얘기를 내가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좋은 독해라는 건 뭐냐면 강약이 있어야 돼. 중요한 건 세게 있고 안 중요한 건 약하게 있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강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첫, 주, 연, 끝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됐지? 따라서 첫 문장, 끝 문장 그 다음에 연결사는 저기도 써놨지만 역접 인간은 뒤, 예시 열거는 앞, 대조는 앞과 뒤의 차이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됐지? 그 다음에 주제 표현은 명, 의, 중, 인물. 지금 이거 판서 안 돼 있는 거기 안 적어져 있는 사람들 반드시 적어야 돼.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끝났네. 자 반드시 뭘 먼저 공격한다? 선택지를 먼저 공격한다.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로 소재를 예상한다. 됐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봤던 거 한 번만 더 보면 보통 한 지문에 단어가 250개가 있으면 요거에 관련된 게 200개가 나오고 공통 단어에 관련된 게 요거에 관련된 게 50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중요한 건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그러면 뭘 약하게 읽어야 돼? 이걸 약하게 읽어야지. 왜? 어차피 모든 선택지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니까 답을 고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가 세게 읽어야 될 건 뭐야? 요거 5개를 세게 읽어야 되는 요 5개가 뭐야? 글쓴이가 구체화하고 있는 포인트 5개가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선택지를 활용해 가지고 공통 단어로 소재를 예상해. 이 지문의 소재는 뭐겠어? 조기 유학에 관련된 거야. 어릴 때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자 근데 그 조기 유학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가 자기의 주장을 구체화할 거라고. 근데 그 구체화하는 게 뭘까? 이미 선택지에 다 나와 있어. 돈이 얼마 든다. 선호하는 국가가 주로 요즘 어디다. 몇 살 때 가는 게 좋다. 조기 유학을 떠나는 원인은 뭐다. 근데 그 단점은 이렇더라. 요 5개 중에 하나로 자기의 주장을 구체화할 거라고. 그러면 그 5개에 집중하면서 이제 뭐야?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문에서는 어디를 세게 읽으면 된다?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앞뒤, 끝 문장. 그 4개를 세게 읽는 거지. 그 4개만 읽으라가 아니야. 강약이라 했잖아. 그 4개는 세게 있고 나머지는 약간 약하게 있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앞뒤, 끝 문장에 요 5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 있을 거라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렇게 하면 지문을 볼 때 선택지를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면 지문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좋은 독해 핵심은 뭐야? 강약이야. 중요한 건 세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해. 첫 번째 뭐다? 선택지를 활용해서 예상하고 들어가기. 두 번째, 기출문제를 분석해봤더니 주장은 주로 어디 있더라? 첫 문장, 주제표현, 연결사 앞뒤, 끝문장. 따라서 요 네 군데를 세게 있고 나머지는 약간 약하게 있고. 됐지? 요 두 개만 명심하면 충분하겠네. 자, 이렇게 하면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기본 버전은 된 거고, 자, 이건 압축 버전이야. 자기가 좀 자세하게 주제를 다시 한번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긴 버전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